주말 아침 여자친구와 함께 낚시를 나온 재만 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능숙하게 떡밥을 준비하는데요. 어려서부터 강가에 살았던 재만 씨는 수준급 낚시꾼입니다. 반면 남자친구를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낚시엔 영 취미가 없는 수경 씨. 여자분들 이해 뭐야? 못하죠. 벌써 몇 번째 한 마리도 안 낚이고. 자기야, 아, 저거 진짜 낚시는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기다림이 낚시하고 있을 때. 반이야. 저런 게 이해가 안 돼. 저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그런데 조금 전부터 온몸을 긁어대는 재만 씨. 뭐 때문인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시작되는데요. 아니, 자기는 안 근지러워? 고기가 많아서 그런가? 아, 겨울인데요. 난 괜찮은데? 내 피가 맛있나? 벌레들이 왜 나만 공격하지? 피 아니세요? 그렇게 제법 긴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 슬슬 지쳐가고 있던 그때 자기야, 뭔가 물었나 봐. 움직여. 그래. 여기는 항상 저럴 때. 그러면 일단 찌가 두세 번 더 움직이면 그때 낚싯대를 힘껏 들어 올려. 알았지? 자기야 좀 해봐, 빨리. 알았어. 행여 잡은 고기를 놓칠세라 재만 씨가 대신 낚싯대를 잡았는데요. 이건 낚싯대가 다 휘청거릴 정도로 제법 큰 녀석이 올라옵니다. 이 녀석 팔딱팔딱한 게 아주 싱싱한데, 야, 회 떠먹으면 맛있겠다. 회로 먹어도 괜찮아? 자기야, 나 양어장집 아들이야. 여태까지 수백 마리도 먹었는데 이렇게 멀쩡하잖아. 야, 이모. 맛있겠다. 인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말이 나오기 무섭게 회를 뜨는 재만 씨. 일단 싱싱한 회 한 점을 집어 입안에 넣고 허기는 물론 추위까지 달래줄 라면을 끓이는데요. 생선살까지 듬뿍 넣어 특별한 라면을 만들 모양입니다. 그런데 스프를 하나 더 넣는 재만 씨. 자기야, 좀 싱겁게 좀 먹어. 스프가 뭐가 좋다고. 두 개나 넣어. 에이, 생선을 넣으니까 간을 좀 더 해야 돼. 물을 좀 넣어. 맛있게 해줄게. 자, 드디어 완성된 재만 씨표 생선 라면. 진짜 맛있긴 하겠네요. 아침 일찍부터 낚시를 하느라 출출했던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식사인데요. 멀쩡. 그 중에서도 재만 씨가 특별히 즐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먹어? 이건 아는 사람만 먹는 별미라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 저거 어떻게 드시지? 맛있어. 뜨끈한 라면으로 배를 든든히 채운 두 사람. 강 주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을 깨끗하게 치우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자, 배도 부르겠다. 다시 본격적으로 낚싯대를 잡은 재만 씨 커플. 고기가 잡히자 낚시에 영 흥미가 없던 수경 씨도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그 손맛에 흠뻑 빠졌는데요. 이젠 제법 노련하게 낚시 바늘까지 떼내는 수경 씨. 어느새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는 낚시 파트너가 됐고 덕분에 수통하는 팔딱팔딱 고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자기야, 나 한 마리만 집에 가져가도 되지? 우리 아빠가 붕어찜 좋아하시거든. 그래? 아이, 모처럼 만에 점수 좀 따겠는데. 자기야, 두 마리 가져가. 두 마리? 진짜 두 마리도 돼? 낚시를 통해 애정이 더욱 돈독해진 두 사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며칠 전부터 황달 증세를 보이는 데다가 부쩍 기운이 없어진 재만 씨는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재만 씨에게 내려진 진단은 담관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담관암이요? 아니, 통증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집에 걸린 암이라뇨. 담낭하면. 재만 씨에게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편 이곳은 전라도에 사는 현미 씨네 집. 평소 화분을 가꾸는 것이 취미인 현미 씨는 분갈이가 한창인데요. 왜안 1년 뒤에 안 물을 듬뿍 넣고 요즘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 벌써 몇 번씩이나 병원에 다녀와도 도통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감기 독하죠, 진짜. 게다가 얼마 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온 뒤론 겨울에도 모기며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는 통에 신경이 부쩍 날카로워진 현미 씨. 겨울에도요? 그런데 그때 이 시간에 누구지?
커다란 택배 상자를 받아든 현미 씨, 상자를 확인하고는 미소가 번지는데요. 엄마가 보내셨네? 택배 상자 안에는 현미 씨가 제일 좋아하는 싱싱한 참게가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 너무 맛있잖아요. 마침 비랑도 떨어졌는데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어우 싱싱하다. 싱싱한 참게로 바로 게장을 담그기로 한 현미 씨. 어려서부터 엄마가 만드는 걸 어깨너머로 봐온 현미 씨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난생 처음 게장 담그기에 도전했는데요. 자기야, 잘 만들 수 있겠어? 이거 참게장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뭐 어릴 적부터 먹어온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잠시 뒤 참게에 갖은 양념을 넣어 만든 간장을 붓는 현미 씨. 제대로 해요.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까닭에 처음 만든 것 치곤 꽤 그럴듯한 참게장이 완성됐습니다. 몇 주 후 숙성 과정을 거쳐 제대로 마시던 참게장. 이날 이후 현미 씨는 매 끼니마다 자신이 만든 참게장을 빠뜨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넉넉하게 담근다고 담갔던 참게장도 벌써 거의 다 먹어 이제 반통밖에 안 남았는데요. 물리지도 않는지 식사를 준비하는 현미 씨가 가장 먼저 접시에 담아내는 건 역시 참게장입니다. 자기야 밥 먹자.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 참게장까지 푸짐한 저녁을 차려낸 현미 씨. 부부는 오붓하게 밥상에 앉았는데요. 우와, 많이 언제 튀었네요. 고기까지 다 구웠어? 맛있겠지? 참게장과 고기로 막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하려던 고기 맛있다. 여보. 갑자기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격한 기침이 시작된 현미 씨. 급기야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기침을 하던 현미 씨 입에서 피까지 묻어나왔고, 그 길로 부부는 응급실을 찾았지만 폐에 염증이 생긴 현미 씨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렇듯 각기 증상은 달랐지만 건강한 줄 알았던 재만 씨가 어느 날 담과남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된 원인이자 현미 씨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겪게 된 데는 어떠한 공통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민물에서 나는 자연산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어 기생충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강가에서 직접 잡은 고기를 날것으로 먹었던 재만 씨. 자기야, 자연산 민물고기는 회로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되는 거 아니야? 많이 에이, 들었어요. 괜찮아. 우리 식구들이 민물회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재만 씨의 경우 양어장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민물회를 거부감 없이 먹어왔지만, 그런 재만 씨가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깨끗하게 양식한 민물고기에는 기생충이 없지만 자연산 민물고기는 기생충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 민물에는 간흡충이라는 기생충이 붙어 사는 토종 쇠우렁이들이 흔히 살고 있는데요. 쇠우렁이와 접촉하기 쉬운 야생의 어류들 역시 이러한 간흡충의 자연술에 노출돼 있다는 것 때문에 낚시를 즐기며 반복적으로 자연산 민물회를 즐겼던 재만 씨의 몸에는 오랜 시간 간흡충이 축적돼 있었고, 이러한 간흡충이 담즙을 흘려내보내는 담도를 막아버려 결국 담도암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 살에 현미 씨는 난생 처음 민물 참기로 간장게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는데, 민물개의 껍질에는 폐흡충이 기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70도 이상 끓인 양념으로 숙성시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현미 씨, 간장을 그냥 부어 게장을 만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흔히 밥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참게장. 저 진짜 좋아해요. 물론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참게장은 만들 때 간장을 팔팔 끓여 게장을 숙성시키는 일련의 조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참게장을 먹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끓이지 않은 간장을 부어 참게장을 만들어 먹었던 현미 씨. 때문에 참게 껍질 안에 들러붙은 채 현미 씨의 몸 안으로 들어온 폐흡충이 호흡기 질환과 함께 피까지 토하게 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기생충을 몰아냅시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견됐던 기생충은 그저 추억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됐는데요. 익혀서 먹읍시다. 하지만 아직도 매해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기생충에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기생충 퇴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회충, 편충, 구충 등 토양을 매개로 하는 기생충의 감염은 거의 사라진 반면 자연산 수산물을 선호하고 날것으로 먹는 회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산 민물회나 민물참게를 익히지 않은 채 날로 먹는 이러한 식습관으로 인해 간흡충증과 폐흡충증 등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감염되는 기생충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앞서 만나본 재만 씨의 경우처럼 잉어, 붕어, 피라미, 모래모지 등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어 발생하기 쉬운 간흡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자연산 민물회를 즐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자연산 민물회의 쫄깃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사는 싱싱한 자연산을 먹으면 괜찮다. 혹은 고추장 등 매운 양념을 곁들여 먹거나 또는 기생충도 활동하지 못할 만큼 추운 겨울철에 먹는다면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과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간흡충은 민물고기의 살 속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식초나 간장, 고추장 등을 한 양념을 한 음식 속에서도 수일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생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를 먹을 때 간흡충으로부터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서 조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먹든 자연산 민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는 것은 살아있는 수백 마리의 기생충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간흡충증에 걸린 환자의 내시경 사진인데요. 십이지장을 살짝 건드리자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기생충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간흡충 한 마리당 매일 2-3천 개의 새로 날을 낳는다는 사실인데 이처럼 간의 담도에 붙어 피를 빨아먹고 무섭게 번식하는 간흡충이 만약 우리의 몸 안에서 오랫동안 기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없어요? 지난해 9월 질병관리본부가 민물 수산물을 즐겨 먹는 4대강 유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물고기를 생식한 사람 5명 중 1명이 간흡충의 감염자로 나타났고 와, 5명 중 1명이요? 담과남 환자 중 35%가 간흡충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아직도 그까지 기생충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흡충과 폐흡충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한다면 암이나 뇌출혈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는데요. 이처럼 간흡충과 폐흡충이 유독 심각한 합병증을 낳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 부분에 특유의 흡착판이 붙어있는 흡착류의 기생충은 간이나 폐 등 체내 장기에 강력하게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장기에 붙어서도 길게는 수십 년까지 기생할 수 있고 감염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흡충과 폐흡충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럼 민물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기 위한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자연산 민물고기는 익혀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무조건 익혀 먹어야겠네. 만약 민물회를 먹는다면 간흡충이 기생하기 어려운 깨끗한 양식 어류로 즐기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고 민물 참게장을 만들 때는 70도 이상으로 끓인 간장 양념을 붓고 충분히 숙성시켜 먹도록 하며 또한 평소 자연산 민물회를 즐겨 먹는다면 정기적으로 기생충 검사를 하고 구충제를 복용해야 하며
끝으로 민물에서 나는 수산물을 손질할 때는 조리도구나 사람의 손으로도 기생충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연산 민물고기 익혀만 먹는다면 기생충도 옴짝달싹 못합니다.